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봄 기운이 따스하게 찾아오던 조선시대 중엽의 어느 날, 작은 고을을 어슬렁거리는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 끼니를 어렵게 벌고 있었지요. 고을에서는 이 사내를 식충이로 부르며 놀렸답니다. 하지만 이 사내의 정체는 바로 지리아쿤도 장관석이었습니다. 관상감에서 풍수지리를 보던 총명한 남자였지요. 5년 전에 태실을 알아보기 위해 고을을 찾았다가 왈자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태실이란 왕실에서 자손이 출생한 뒤 나오는 태를 보관하는 장소였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를 귀하게 여겨 명당 자리에 보관하였지요. 어이, 거기. 보아하니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들한테 좀 꿔주면 안 되겠는가? 무엄하다 이놈들. 나는 태실을 알아보러 온 훈도이니라.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태실이 뭔지도 모르는 왈자패는 겁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있다는 거지. 관석이는 왈자패가 해치려 들자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뛰던 관석이 앞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훈돈이 모시게 하는 총각. 그러지 말고 돈 주고 그냥 가던 길 가시지 그래. 니놈 앞에 절벽이 있구먼. 니놈들에게 줄 돈은 없다. 지금이라도 썩 물러가거라. 정말 못 말리겠네. 안 되겠다. 우리가 손수 가서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되겠다. 관석이는 그대로 뒤로 물러섰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강가로 떨어지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다치면서 모든 기억을 잃은 것이었지요.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되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품팔이꾼으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오늘도 품팔이를 하던 관석이에게 웬 왈패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5년 전에 만났던 그 왈패였지요. 어이, 품팔이꾼. 내가 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가진 것 좀 있으면 내놔봐. 하루하루 품 팔아서 끼니 때우는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겠소. 그러자 왈패가 품팔이꾼이 들고 있던 보따리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 일도 없는데 화. 그러지 말고 좀 내놓으라고. 겁이 난 품팔이꾼은 땅에 떨어진 보따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져갈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오. 왈패가 보따리 안을 뒤져보니 놀이개와 작은 거울들 뿐이었습니다. 왈패는 거울을 집어던지더니 발로 밟아 조각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머니에 든 돈이라도 내놔봐. 이 돈은 내가 가진 재산 전부요. 국밥 한 그릇 먹을 돈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요. 그러자 왈패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눈을 무섭게 치켜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품팔이꾼 주제에 뭘 그리 유식한 말을 쓰실까? 너 어디서 온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고을에서 그나마 살아가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할 것이야. 그러니까 얼른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그런데 그때 왈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너 혹시 나 본 적 없어? 겁을 먹은 관석이는 왈패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왈패가 깜짝 놀라며 손뼉을 치는 것이었지요. 누군가 했더니 5년 전에 절벽 밑으로 떨어진 그놈 아니냐. 맞지? 하지만 기억을 잃은 관석이는 왈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명줄이 아주 질기구먼 그래. 그때는 그렇게 고개 쳐들고 떠들더니만. 이런 놈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관석이는 주먹으로 몇 대 얻어맞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왈패는 국밥 한 그릇 먹을 돈을 모조리 빼앗고는 신경질을 부리며 사라졌지요. 관석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흩어진 물건들을 모아서 다시 보따리 안에 넣었지요. 허리에 찬 술병이 그나마 관석이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석이는 국밥 먹을 돈까지 빼앗기니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던 관석이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 왜 이러지? 관석이는 그렇게 힘겹게 걷다가 초가집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이대로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쓰러진 관석이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구머니나. 괜찮으십니까? 관석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웬 처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찬데 그렇게 쓰러져 계시면 안 되지요. 하지만 관석이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뜬 관석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의원님이 방금 다녀가셨는데 허로라고 합니다. 필요한 약재를 다려놓았으니 어서 드시지요. 왈패에게 무시당하고 얻어맞기까지 했지만 관석이도 허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신이 허약하고 피로했는데 영양실조까지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석이는 처자가 준 약재를 마셨습니다. 인삼과 황기를 넣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드시지 못해서 기력이 많이 쇠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약재가 더 있으니 꾸준히 드셔야 해요. 관석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자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요. 여기는 제가 사는 집입니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자가 홀로 말이요? 옆 동네에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기운을 되찾으시려면 많이 드셔야죠. 조금만 기다리셔요. 밖으로 나간 처자는 얼마 안 있어서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국밥 어서 드세요. 그리고 여기 쌍화차도 같이 드셔요. 품팔이꾼은 쌍화차의 짙은 향기에 잊고 있었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괜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요. 정말 고맙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시다니. 처자는 빙긋 웃었습니다. 누구신지 압니다. 사람들이 다들 품팔이꾼이라고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처자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석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충이라고 불렀다죠. 그럴 만도 합니다.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먹는 거나 축내니 말이요. 하지만 처자는 손사래를 치면서 국밥을 관석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이름 놔두고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되지요. 관석이는 머리를 극적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알지 못하오. 이름을 모르신다고요? 어찌 이름을 모르십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나는 기억을 모두 잃었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소. 그럴 수가 있다니. 사람들 말로는 책은 읽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소만.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부모님 이름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소. 기억을 하려고 하면 머리만 아프지 뭐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고 계셨던 겁니까? 그렇소. 기억을 하려고 하면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오. 나는 이렇게 기억도 없이 살아가야 할 것 같소. 아무래도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으니. 잘못이라니요. 큰 잘못을 했으니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소. 내가 평소에 행실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못할 수가 없을 것이오. 처자는 잠시 고심하더니 다시 빙긋 웃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요. 관석이는 놀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지요. 기억이 안 나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떠나보내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혼담이 들어왔지만 서방님이 일주일만 살 수 있는 병자였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양반가로 시집을 간 것입니다. 듣고 있던 관석이는 안타까워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도 부족해서 곡비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곡비를 하면 무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꿈에서 나옵니다. 한동안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싶어요. 관석이는 안타까우면서도 처자의 맹랑함에 웃음이 나올 뻔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제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것만은 아닌 것 같소. 오히려 처자에게 배운 것이 많소.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구려. 앞으로 오기라고 불러주셔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국밥은 매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 신세를 질 수가 있겠소. 안 그래도 부모님도 없이 홀로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소. 그러자 오기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주막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배워서 국밥 실력은 기가 막힙니다. 미리 국밥 맛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드시러 오셔요. 그리고 편하게 오기라고 부르셔요.
관석이는 오기의 상냥한 마음씨에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석이는 오기의 집에 들러 국밥을 먹었고 장사하다 남은 놀이개와 연지 등을 나눠주었습니다. 오기는 연지를 입술과 볼에 바르며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관석이는 오기의 국밥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주막을 다니며 먹을 것만 축냈지만 그만큼 많은 국밥과 음식을 먹었기에 미각만은 남달랐지요. 국밥을 먹은 이후에 마시는 쌍화차는 관석이의 심신을 완벽히 달래주었습니다. 오기 처자는 분명히 장사를 하면 대박칠 것이 분명하오. 말씀대로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관석이가 한참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오기가 근심이 있는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오기 처자가 아니오. 어찌 그러고 있어? 사실은 주막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고을이 워낙 작아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이 동네에서 하려고 해도 돈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지료도 내야 하니 또 갑갑하고요. 관석이는 항상 명랑하던 오기가 고민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요. 그리하여 관석이도 장사를 하러 다니다가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비좁은 길을 지나다가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주 작지만 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관석이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비좁은 길에서 흐르는 수기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분명히 냇물은 멀리 있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명료하게 들리는구나. 몇 자리 와도 거리가 있어서 기운이 왕성해. 관석이는 얼른 오기를 찾아갔습니다. 오기 처자, 내가 아주 좋은 명당 자리를 발견하였소. 오기는 놀랐습니다. 명당을 발견했다고요? 관석이를 따라간 오기는 의아했습니다. 사람들 발길도 뜸한 비좁은 숲길. 이끼와 거미줄까지 끼어서 도무지 장사할 맛이 나지 않았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막 지을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지으면 반드시 재물운이 올 것이오. 어찌 그리 확신합니까? 하지만 관석이는 선뜻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냇물 소리가 명료하게 들려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소. 아무튼 여기가 명당이 확실하오. 오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그래도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장사가 망하지는 않겠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디 하루 세 끼만 먹을 수 있게 해주소서. 관석이는 오기의 그런 성품에 매번 감탄하였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서방님은 일주일만 살았던 병자였고 목 놓아 우는 곡비로 살아가면서 악몽까지 꿨던 여인이었으니까요. 오기는 그렇게 작은 돈으로 주막을 지었습니다. 워낙 작아서 다른 주막들처럼 손님들을 받을 사랑방이나 별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막을 지은 지 하루 만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산행을 하는 선비들과 노인들, 사냥을 하러 멀리서 온 양반들, 빨래를 하고 지쳐있는 안악들까지. 모두 지친 몸을 이끌고 국밥과 막걸리로 피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래. 이게 다 그 품팔이꾼 덕분이야. 오기의 주막이 잘 되니 주변에서는 시기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왕래가 잦은 터에 자리를 잡았던 주막에서 매일 한숨이 나왔지요. 저렇게 사람들 발길 뜸한 곳에서 장사가 저만치나 잘 되다니.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 주막의 자리를 잡아준 사람이 품팔이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팔이꾼은 아직도 여기저기를 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셔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셔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쌍화차도 있어요. 관석이는 흐뭇했습니다. 주막 자리를 잡느라 근심이 많았던 오기가 다시 활기를 찾았으니까요. 이제 품팔이는 그만하시고 주막에서 일하시는 게 어때요? 내가 주막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요즘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힘이 벅차요. 그렇다고 제 주제에 머슴을 부리는 것도 이상하고. 좀 도와주세요. 품팔이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게 해드릴게요. 관석이는 난처했습니다.
품팔이꾼이 주막에서 일손을 돕고 있으면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별채를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 별채 짓는 일을 도와주시면 되죠. 그럼 이상한 소문 같은 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관석이는 일손을 도와서 주막 근방에 별채 하나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채 짓는 일만 돕기로 했지만 주막 일까지 자연스럽게 도왔지요. 별채까지 생기니 손님들은 더 늘어났고 국밥 한 그릇 먹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막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으니 한양까지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골라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아니라 오기 처자의 실력 덕분이요. 그 어떤 국밥보다 맛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소.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관석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기로 했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소.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니 지난 기억은 모두 잊고 새 출발하라는 뜻인 것 같소. 그러자 오기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역시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와 혼인해 주시겠어요? 관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기가 비록 과부가 됐지만 피부가 옥처럼 고와서 여전히 젊은 처녀로 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품팔이꾼과 혼인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뻔하였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괜히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주막 장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가 그동안 많은 사내들을 봤지만 이토록 순수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과부라고 쉽게 보고 접근하는 사내들을 많이 봤지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처럼 화목했잖아요. 관석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관석이의 삶의 사랑이란 건 없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다가 나이만 들 것 같았지요. 그런데 오기처럼 어여쁜 여인과 혼인을 한다니 관석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기방에서 같이 자요. 오기는 관석이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웃더니 아차하며 다시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되려면 이제 이름을 지어야죠. 저와 함께 살게 되시니 이제는 다시 삶이 윤택해질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재은으로 짓는 것이 어때요? 관석이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름까지 지어주다니. 이제 재윤이 된 관석이는 오기를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관석이는 오기와 다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지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은 두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관석이와 오기의 성실한 모습에 차츰 응원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관석이 앞에 웬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관석이는 숨을 삼키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을 때 나타난 이 사내들. 아무리 봐도 관석이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었지요. 니놈들은 누구냐? 그런데 관석이는 그 사내들이 낯이 익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장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 품팔이꾼. 오랜만이네. 나 기억하는가? 관석이의 국밥 먹을 돈을 빼앗은 그 왈패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내들은 관석이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던 그 왈자패였지요. 니놈이 어찌 다시 왔느냐? 국밥 먹을 돈도 부족하였느냐? 오늘은 더 큰 돈을 벌려고 왔지. 그게 무슨 말이더냐? 글쎄 어떤 양반께서 큰 돈을 주시더니 네 놈을 없애라고 하지 않더냐. 이게 웬 횡재냐? 무엇이라?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누가 날 없애라고 했다는 것이냐?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게 5년 전에 그냥 저 세상으로 갔어야지. 왜 일을 2번 하게 만들고 그래. 이제는 확실히 명을 끊어줄 터이니 이리 오거라. 왈자패가 음흉하게 웃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봤지만 숲길이라서 행인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땅이 크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관석이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큰 통나무라도 떨어진 줄 알았지만 그 정체는 듬직한 덩치의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바로 왈자패를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워낙 순식간이라서 관석이가 눈으로 쫓아갈 수 없을 정도였지요. 관석이의 목숨을 구해준 사내는 대체 누굴까요? 사내가 고개를 돌려서 관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장운도 나리.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 황무석입니다. 관석이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무석이라는 사내가 장운도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무석은 한동안 관석이의 몰골을 살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선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보위에 올랐단 말입니다. 무석은 흥분하여 말하였지만 관석이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황무석이라고 하였소? 날 아까 뭐라고 부른 게요? 무석도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관석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폈습니다. 절 몰라보시겠습니까? 저 겸사복장이었던 황무석입니다. 지금은 내금위장이 되었지요. 관석이는 그제야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다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조선의 대신들이 관석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운도의 목을 쳐야 합니다. 장운도를 차명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관석이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갑자기 죄인이 된 기분이었지요. 그만하시오. 내 이름은 재윤이란 말이오. 그저 품팔이꾼이란 말이오. 그렇게 관석이는 한동안 괴로워하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두통 때문에 기절한 것이었지요. 그동안 오기는 열심히 부엌에서 국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근방에 사는 가난한 머슴들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서방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올 때가 지났는데? 그렇게 해가 떨어지자 주막도 조금은 한가해졌습니다. 정신없이 국밥을 만들던 오기는 아직도 관석이가 오지 않았다고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오기는 주저하지 않고 숲길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길은 오기도 잘 알고 있었지요. 앞치마를 두른 채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관석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오기는 시장까지 뛰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행인들에게도 급하게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관석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오기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급하게 뛰어다니느라 온몸이 다 녹초가 되었지요. 서방님,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 관석이는 조심히 눈을 떴습니다. 몸을 힘겹게 일으켰지만 깨질 듯한 두통에 다시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벌써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관석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웬 아리따운 교수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선한 눈매를 가진 여인. 재색을 겸비한 이 여인이 누군지 관석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년 동안이나 누워 계셨습니다, 도련님.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관석이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관석이가 어릴 적부터 산에 숨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바람과 물줄기에 따라 어느 집에 복이 오고 달아나는지 단번에 알아냈지요. 관석이는 어릴 적부터 풍수지리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관석이는 조정까지 들어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이복의 장운도, 대비마마의 병세가 위중하네. 조속히 명당 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네. 근래 궁중의 공기가 아주 무겁다네. 가뭄이 오래되면서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세. 자네가 좋은 명당 자리를 속히 알아봐주게. 대비마마의 몇 자리까지 어그러지면 나라의 복맥마저 끊어질 것 같다네. 예, 전하. 분부대로 속히 명당 자리를 알아보겠사옵니다. 관석이는 늘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뜻대로 빨리 명당 자리를 알아봐야 했지만 훗날까지 생각해서 최고의 명당을 고르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의정 대감 고진석이었습니다. 고대감은 임금을 놓고 좌의정과 대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네. 명당은 아직인가? 지나오면서 적당한 명당은 찾았사오나 더 좋은 명당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옵니다.
고대감은 눈을 감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장운도, 지금 시간이 없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만 같네. 자네가 침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안다만 이번만큼은 서둘러 주시게. 하지만 관석이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명당은 훗날을 기약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옵니다, 대감. 급하게 당대의 길지로 정하면 훗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사오나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그러자 고대감은 눈을 날카롭게 뜨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해야겠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필요하네. 시간이 지날수록 전하의 근심만 깊어질 뿐이야. 지금 당장 전하의 심기만을 염려하시면 곤란하옵니다, 대감. 방금 무엇이라 하였는가?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고 지금 나한테까지 충고를 하는 겐가? 그런 말씀이 아니옵니다. 대비마마가 잠드실 곳이 아닙니까? 이번 맷자리를 정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국군까지 점쳐봐야 합니다, 대감. 듣기 싫래?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언제 영의정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당장 결과가 필요하단 말일세. 그렇게 고대감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관석이는 마음에 걸렸지만 끝까지 전국을 돌아서 대비마마의 맷자리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관석이가 알아본 명당은 누가 봐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관들도 흉지라고 하여 국군에 좋지 않다고 하였지요. 전하, 지금은 그 자리가 흉할 수 있사오나 10년 후까지 생각해 보셔야 하옵니다. 훗날에는 반드시 복이 드는 자리옵니다, 전하. 그런데 그때 우의정 고대감이 끼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뭄이 길어져서 백성들의 고통이 큰데 어찌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게요. 장운도는 전하의 성체를 염려하지 않는 것이요. 전하가 성덕을 지탱하는 것도 이제 한계란 말이요. 고대감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반대파인 좌의정과 대신들도 끼어들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파 싸움에 관심이 없는 관석이는 그럴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두통이 심하니 약재도 자주 다려 먹었지요. 결국 임금은 관석이가 정한 곳에 대비마마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가뭄이 계속되더니 갑자기 우박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우박이 쏟아지니 백성들은 모두 곡을 하면서 우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우박은 상승기류가 강해지면서 내리는 날씨의 한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대감과 그 무리들이 트집을 잡아 관석이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세자가 병이 나서 알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이 다 흉조가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어서 저 장운도를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세자에게 병까지 생기니 임금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대감 무리들의 위세가 워낙 거세니 임금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임금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관석이를 불러 태실 자리를 알아보라고 명한 것이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맷자리도 정했으니 이제 태실도 좀 알아봐야겠네. 그런데 임금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우의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사된 일일세. 자네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제는 자네 실력을 인정한 모양이네. 임금은 덕담 나누듯이 말했지만 관석이는 영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고 했던 고대감이었습니다. 태실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관석이를 추천했다는 게 수상쩍었지요.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태실 자리를 알아보러 떠나기 전 겸사복장 황무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떠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의정 대감이 수상합니다. 전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어찌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운도 나리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하는 심신이 많이 지치신 상태입니다. 지금 우의정 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세자 저하께서 국왕의 면모를 보이셔야겠으나 아직은 때가 이릅니다. 세자 저하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마 큰 변고라도 당하겠습니까? 그저 태실 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것입니다. 세자 저하께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하지만 장운도 나리, 우의정 대감이 무슨 음모라도 꾸민다면 조선의 정승입니다.
우의정 대감이 설마 저를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염려하지 마시고 겸사복장 날이라도 세자 저하의 곁을 꼭 지켜주십시오. 세자 저하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리. 허허. 누가 들으면 제가 전쟁터라도 나가는 줄 알겠소. 바로 다녀올 테니 걱정 마시오. 관석이는 그렇게 태실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떠났다가 왈자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고대감이 사주하여 관석이를 해치려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선왕이 승하하고 세자가 보위에 올랐습니다. 선왕의 눈치를 보던 세자는 고대감 무리들을 바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감 곁을 지켜주던 내금의장 황무석도 함께 움직였지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도련님. 5년이 지났지만 전 여전히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석이는 떠나기 전에 혼인을 약조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조판서의 딸 유아였지요. 기나긴 어둠을 지나온 기분이요. 이렇게 날 기다려주시다니. 정말 낭자를 볼 면목이 없어. 지나간 일은 모두 잊으셔요. 이제 깨어나셨으니 전화를 아련하셔야지요. 하지만 관석이는 유아의 손을 계속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지리아쿤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고 안아준 여인이 있었으니까요. 낭자에게 기니 할 말이 있어. 관석이는 그동안 오기와 지낸 사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옥이라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도련님이 이렇게 돌아오실 수 없었을 겁니다. 유아는 안타까움에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5년이나 기다린 서방님이었지만 다른 여인과 정을 통하였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면목이 없어 낭자.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그저 도련님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러니 괴념치 마시고 얼른 옥이라는 여인에게 가보셔요. 전하께는 제가 늦게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기억이 돌아온 관석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곧 간다 오기야. 그동안 얼마나 날 기다렸느냐? 주막에 다다른 관석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국밥과 막걸리를 나르는 사람은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웬 멀끔한 인상의 사내가 정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국밥과 막걸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부엌안을 들여다봐도 오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 낯선 여인이 국밥을 만들고 있었지요. 오기야. 어디 있느냐? 서방님이 왔다. 그렇게 주막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국밥을 나르는 사내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주막의 주인인데 혹시 누구를 찾으십니까? 저는 오기의 서방입니다. 오기는 어디 있습니까? 나리가 매부란 말씀입니까? 사내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관석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오기의 오라버니 강태라고 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오기의 오라버니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기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지요. 실은 제가 남의 재물이나 살림살이를 훔치고 다니는 팔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아마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기는 어디 있습니까? 오기는 지금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서 찾아가 보시지요. 관석이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수한 장타령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로의 좋은 쌍화차입니다. 피로와 노화까지 방지하는 쌍화차 여기 있습니다. 오기가 분명했습니다. 관석이는 조심스럽게 뒤로 다가가서 오기를 불렀지요. 서방님? 오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관석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대체 어디 있다 온 거예요, 서방님? 이 옷은 다 뭐예요? 내가 다 설명할 테니 그만 그치거라. 나 또한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진정이 된 오기는 관석이의 사연을 모두 듣고는 감격하여 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서방님은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가, 주막은 어찌하고 이렇게 시장에 나온 것이냐? 서방님이 그렇게 떠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마침 오랫동안 헤어졌던 오라버니가 오셨고 저는 주막을 맡기고 서방님을 찾았지요. 몇 달 동안 전국을 다녀도 서방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화차 장사를 하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지요. 이러면 언젠가 서방님이 오지는 않을까 하고.
관석이는 오기의 넓은 아량에 감격하였습니다. 왈패로 살고 있던 오라버니를 믿고 그 장사가 잘 되는 주막을 맡기다니. 관석이처럼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석이는 오기와 함께 모처럼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만든 짙은 향의 쌍화차도 마셨지요. 오기야, 나는 전화를 아련하고 와야 한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거라. 오기는 빙긋 웃었습니다. 오기의 미소를 잊지 않고 있던 관석이는 절로 흐뭇하였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오셔요, 서방님. 엄숙한 분위기의 궁궐. 안으로 들어선 관석이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당파 싸움 안에서 버티고 버텼던 그때가 정말 괴로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담담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을 잃고 품팔이를 하면서 살았던 때를 생각해보면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장훈도 어서 오시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가. 임금 옆에는 내금의장 황무석도 있었습니다. 무석은 관석이를 보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야말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사옵니까? 소인은 세속의 바람에 휩쓸려 떠돌았을 뿐이옵니다. 전하께서 그간 음험한 물결 속에서 견뎠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전하. 임금은 관석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서 복직하시게. 이제 자네를 거스를 사람들은 이 궐 안에 아무도 없네. 관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송구하오나 소인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날까 하옵니다. 저는 이미 전하에게 큰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이제는 홀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마음을 다해 남은 생을 다하려고 하옵니다. 임금은 의아했습니다. 관직을 포기하고 여인과 남은 생을 다한다니.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여인이라고 하였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여 고하시오. 관석이는 오기와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모두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오기의 쌍화차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내금의장 무석도 미소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임금은 울컥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좋은 명당을 오라버니에게 양보하다니. 지금도 그런 심성을 가진 여인이 있구려. 게다가 장훈도를 잊지 못하여 쌍화차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오. 임금은 한동안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렵게 여기까지 온 임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짐 역시 행복하겠구려. 전하에게는 중전마마가 있지 않사옵니까? 그리고 여기 믿음직스러운 내금의장까지 있으시니 앞으로 행복한 일이 많을 것이옵니다. 그렇게 관석이는 오기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오기의 쌍화차가 궁금하여 직접 궐로 주문까지 하였습니다. 쌍화차 맛에 빠진 궐에서는 한동안 그 짙은 향기가 감돌았다고 전해졌지요. 관직을 포기하고 오기와 오순도순 살고 있던 관석이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금의장 황무석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태실 자리를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명당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궐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무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무리라고 생각하시죠. 전하께서 오로지 장훈도 나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석이는 어쩔 수 없이 오기와 함께 명당 자리를 골랐습니다. 임금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여 최고의 명당을 찾았지요.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서방님. 역시 태실의 자리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뒤따라온 무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니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리. 태실 자리는 이미 다른 직관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와 부인을 위해 전하께서 굳이 명당을 알아보라고 하신게요? 그렇습니다, 나리.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관석이는 오기와 함께 명당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았지요. 관석이처럼 총명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인내심을 기르고 능력을 키워야 비로소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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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